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 구속돼 있죠. 용산 대통령실에 지인의 아들을 채용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탁 대상이었던 이 아들,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를 거쳐서 현재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이라고 하는군요. 빼박 아닙니까? 또 명태균이 2022년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골 군수 공천은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없이 발로만 밀어도 된다. 이러면서 자신의 큰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26살까지 소젖짜던 사람이 여당을 뒤흔드는 존재가 됐네요. 정말 자의식이 과잉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확보한 정황이 드러난 10억 규모의 창원시 도심 항공교통 예산이 국회 심사 전에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2명의 의견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것은 김영선이 요구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이가 그냥 윤석열 김건희의 백으로 여기저기 그냥 막대한 힘을 과시했네요. 네.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는 오세훈으로까지 그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오세훈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명태균한테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으로 3,300만 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보낸 돈을 다 합쳐보니까 1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강혜경 씨가 오늘 창원지검에 나가서 관련한 증거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오세훈 끝났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늪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동안 조용히 있으면서 윤석열 정권 리스크 피하고 또 차기 대권 주자로서 안정된 그런 트랙에 올라서 결국 흠결 없이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는데 이제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오세훈과 가까운 김 씨, 재력가로 알려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이 김 씨가요. 오세훈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이 맞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확실합니다. 선거 후보자가 자신의 후원금 계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은 특정인이 대신 납부한 것이라면 이건 명백한 정치자금법상 불법이지요. 게다가 당사자 김 씨가 돈 준 게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세훈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세훈이 모르는 게 그게 중요할까요? 불기소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게 사실은 법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게 정치적 맥락에서 보더라도 오세훈은 피할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검찰의 입장을 한번 따져봅시다. 윤석열 김건희를 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떡하겠어요? 오세훈으로 꼬리를 자르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겁니다. 워낙 많은 국민들이 명태균 게이트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와중에 윤석열 김건희까지 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든 거물급으로 꼬리를 자르긴 잘라야 할 텐데 오세훈이 딱인 거죠. 게다가 또 명태균 씨가 오세훈의 후원자인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을 때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라는 식으로 돈을 줘가지고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 있다고 합니다. 김소연 변호사를 만나자마자 오세훈이가 제1 양아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명태균 씨가 오세훈 관련해서 더 크고 깊은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명태균은 아직도 윤석열과 거래하고 싶단 말이죠. 그 차원에서 내가 오세훈만 까겠다 이러면서 오세훈 까는 거 봐라. 당신 거에 대해서는 내가 안 깔 것 같냐? 이런 경고 차원에서라도 오세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세훈은 큰일 났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이분 말씀은 윤석열, 한동훈, 오세훈 외에도 줄줄이 여당에서는 대기 순번을 받아야 할 운명이다.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특검 사안에 더해진 이번 온가족 드루킹 사건으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세훈도
명태균의 저주를 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은 위기입니다. 총체적 위기입니다. 네, 명태균과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한동훈, 지금 강 건너 불구경 상태냐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김민석 최고위원 말대로 꽁지에 불이 붙었어요. 지금 드루킹 사건, 온가족 드루킹 사건 때문에 지금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침묵으로, 회피로 일관하다가 지금 늪에 빠지고 말았어요. 김민전, 김재원 등 친윤 최고위원들이 당의 추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명백한 해당 행위인데 당무감사를 통해서 누가 그랬는지 확인하고 축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으로 확인되면 한동훈이 축출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전 최고위원 역시 당무감사를 조속히 해서 그동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측은 이거는 김옥균 프로젝트다. 지난번에 시도하다가 결국 물거품으로 끝난 김옥균 프로젝트다. 김옥균 프로젝트가 뭡니까? 3.1천하 아시죠? 3.1천하. 갑신정변 당시에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 등 젊은 개화당이 청나라에 의존하는 수구당을 몰아내려고 했던 일종의 쿠데타. 그러나 3일 만에 수습이 됐죠. 진압이 됐죠. 예, 그래서 한동훈을 김옥균으로 말하자면 규정하고 3일 만에 한동훈 권력을 끌어내리겠다라는 게 바로 김옥균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은 당대표 취임하고 100일 된 시점까지 건재하고 있습니다. 건재한다라는 표현을 두고 좀 해석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한동훈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 가족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말을 못해요. 허위다, 분란을 일으켜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 허위다라는 말은 분명하게 하지 않고 있고요.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냥 넘어갈 친윤입니까? 또 언론입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취재를 했더니 한동훈이 출구 전략으로 가족 중 누군가를 팔아먹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딱히 그런 카드를 꺼낼 생각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상황을 보니까 말이죠. 가족 중 누가 나를 위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일이다. 가족에게 엄중히 경고했고 게시판에 더 이상 글을 올리지 말라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습하려고 했는데 그걸로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쏙 집어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 이슈에 대해서 무시 기조로 일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과를 하는 방안도 모색을 했는데 사과를 했다간 이게 출구가 아니라 헬게이트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여태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 만약에 윤석열이 거부권을 또 행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지요.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여권은 공멸한다, 이런 의식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지요, 사실은. 그래서 국민으로 하여금 심판 정서를 포기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김건희 특검법은 끝끝내 막겠다, 이런 분위기가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11월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때 그래서 반란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또 12월에 추진합니까? 좋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추진해야 되겠지만은 법률가적 사고로는 영원히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을 상대로 해서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이 게시판 댓글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해가지고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통과되겠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야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한동훈 특검법 동의하겠습니까?
속으로는 동의하지만 겉으로는 동의를 표할 수 없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이제 국회로 왔을 때 재의결을 할 때 친윤들이 반란표를 던지겠습니까? 안 던지겠습니까? 던질 겁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특검법은 통과가 됩니다. 자, 이 상황까지 가도록 한동훈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한동훈을 압박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법률가족 사고에서는 도저히 이런 상상은 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자, 민주당 이번에도 윤석열이 거부한다면 한동훈 특검법을 압박해서 한동훈을 코너에 몰아서 이렇게 한동훈으로 하여금 특검법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는 그런 수단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김옥균 프로젝트 우리 민주당이 완성시켜줄게 하면서 또한 한동훈에게 위협을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 보듯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되는 것에 대한 여론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 여론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권 무죄, 야권 유죄 이 구도에서 국민의힘의 입지는 줄어들고 끝끝내 한동훈은 윤석열과 함께 몰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한동훈에게 김옥균 프로젝트를 민주당이 완성시켜주기 전에 국민 편에 서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편에 서라는 게 아닙니다. 국민 편에 서라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한동훈 당신의 살 길이다.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윤석열 어떻게 생각하나? 이 국면을 속마음 나와라 오바. 무슨 개 족가는 소리야? 야 이재명 그리고 조국 아울러 한동훈이 대머리 새끼야. 너희 올 연말로 날 보낸다고 했지? 옛것은 보내고 새것을 환영한다 했을 때에 쓰는 말이 송구영신인데 너희 다 구야. 구재명 구국 구동훈아. 나는 신이지. 신성열 송구영신. 방구대장 신은 나지. 나 명신이. 따라해봐. 송구명신. 송구명신. 그래 당신이 신이지. 명신. 하여간 재명아 오늘도 징역형 먹어봐라. 뭐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단을 한다고? 판사들 약 좀 쳤으니까 약을 친 사법부도 정의로운 판단을 할지 잘 지켜봐라. 그리고 구가 너 겨울에 감옥 보내서 안 되긴 한데 단연간 깜빵에 있던 마누라한테 물어봐라. 겨울에 감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동훈아 너도 감옥행이야. 드루킹 3년 썩다 나온 거 봤지? 감옥에는 머리에 뒤집어 쓸 모자가 반입될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내가 못 챙겨봤다. 법무부 장관 했으니까 넌 알 거 아니냐?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감옥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요컨대 내가 감옥 갈 일은 없다. 알간?